안녕하세요. 블로토가 주최하는 테크웨비나 MC를 맡은 대도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3월 테크웨비나의 주제는요, 아주 신박한 걸 골랐습니다. 바로 요즘 핫한 나만 몰랐던 알뜰폰 200% 활용하기 전략입니다. 오늘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거든요. 그럼 오늘 모신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헬로비전의 김지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헬로모바일에서 요금제와 단말 그리고 유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모바일 정책팀장 김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프리텔레콤에서 이승문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텔레콤에서 마케팅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의 요금제 모요의 이현민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뜰폰 비교 추천 서비스 모두의 요금제 모요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김지수 팀장님, 헬로모바일. 많은 분들이 이거 알뜰폰인데 헬로모바일 이거 들어보신 것 같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업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잔뼈가 굵으시니까요. 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LG 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알뜰폰 브랜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값 유심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이통 3사망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200여 개의 요금제를 지금 현재 선보이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국내외 신규 단말과 리퍼브폰 그리고 마니아층을 겨냥한 특화 단말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합리적인 통신 문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텔레콤은 또 어떤 알뜰폰 사업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프리텔레콤은 프리티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조금씩 고객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도까지는 이제 선불 알뜰폰을 좀 선불을 주력으로는 하다가 2020년도부터 후불 쪽 일반적인 우리 이동통신을 고객들한테 많이 좀 더 선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 50만 명의 가입자를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매월 1만 명 이상의 이제 순증의 가입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모두의 요금제 모요의 우리 이현민 매니저님. 모두의 요금제 모요는 알뜰폰 통신사 20개 이상을 한눈에 비교해주고 있고요.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가 1000개 정도가 넘어요. 그 요금제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비교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모요입니다. 모요는 출범한 지 2년 차인데요. 2년 차군요. 네, 2021년 8월에 출시되어서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45만 명을 돌파했고 앞으로도 어려운 통신 용어들 이걸 쉽게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가입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한 가입 절차를 제공해서 조금 더 알뜰폰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급제폰을 다가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세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뜰폰 이제 200% 활용하는 비법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더 할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11월 국내 알뜰폰 훼손이 약 10년 만에 그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합쳐서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뜰폰에 대한 인지도도 또 2, 3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뭐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데 알뜰폰 얘기가 요즘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유튜브 영상들도 많아요. 최근 알뜰폰이 재평가받게 된 이유,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김지수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볼까요? 가성비를 추구하는 MZ 세대들이 이통사 반값 요금에 약정 부담이 없는 그 알뜰폰 혜택에 눈을 뜨게 된 게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쩐지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나이가 아무래도 20대, 30대, 그래도 10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알뜰폰 쓴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게. 그 바탕에는 이제 자급제 단말의 성장과 그리고 알뜰폰 접근성에 대한 혁신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유통업체의 자급제 휴대폰 판매가 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갤럭시 S20이라든가 네. 아이폰 13이라든가 이런 단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자급제 물량으로 더 확대되고 있고. 맞아요. 저도
아이폰을 그냥 샀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전에는 뭐라고 했나 할부했다고 해나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냥 사니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신사를 선택해야 되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이슈가. 네.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플래그십 단말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100만 원 이상 상회하는 그런 단말이기도 하고요. 그런 단말에 이통 3사를 같이 가입을 했었을 때는 9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되는 좋네요. 그런 부담금이. 아니 왜 이렇게 통신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네,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기는 기기대로 이 전용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심을 반값으로 이용을 하게 됐었을 때, 저희 이통 3사보다는 그래도 5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약정 없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약정도 없어요. 네, 그럼 제가 끊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런 판매가 이제 지금 MZ 세대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좀 구매를 하면서 온라인 시장의 마켓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온라인 마켓 내에서도 오픈 마켓, 뭐 이베이라든가 네. 쿠팡이라든가 이런 채널들이 좀 다양화되면서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은 좀 더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요금제를 쿠팡이나 뭐 이런 이베이에서 사요? 요금제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네. 단말을 단말을 구매해서.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의 커뮤니티에 맨날 그렇게 단말 샀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오픈마켓에서 저희 이제 헬로모바일 유심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말 구매하고 또 유심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채널 중심으로 이제 가입자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이 자급제 단말과 유심에 대한 꿀조합,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런 세대들로 하여금 지금 선풍적으로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트렌드가 생겨나기까지는 유심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해온 뭐 여러 알뜰폰 사업자들의 노력들도 분명히 있었고, 네. 또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집 앞에 편의점, 그러니까 CU라든가 뭐 이마트24라든가 이런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유심을 구매할 수 있고, 유심을 편의점 가서 구매했었구나. 전 전혀 몰랐네요, 진짜.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2통 3사를 가게 되면은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투여해야 됐다라는 그런 반면에 편의점에서 유심을 사거나 온라인상으로 유심을 구매를 했었을 때는 5분 이내에 개통할 수 있는 셀프 개통. 그러니까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되고 네. 또 접근성도 상당히 좀 용이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알뜰폰이 성장하기에는 크게 기여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맞아요. 저도 무조건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한다면 저희 대리점에 가서 그분들과 상담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약정을 꼭 해야 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약간 좀 늘 찜찜한 기분이었거든요. 이걸 왜 약정까지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뭔가 비싸고. 근데 MZ 세대들은 이미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점차 알뜰폰으로 건너오고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우리 프리텔레콤 이승문 팀장님. 고객 입장에서는 약정이 끝나도 이거를 예전에는 2년 정도 지나면 바로 또 새 폰으로 갈아 껴야 되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2년이 지나도 충분히 1년에서 2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이제 약정도 없는 상황에서 유심만 아까 김지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유심을 파는 곳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고 그걸 유심을 사서 끼기만 하면 셀프 개통이든 아니면 그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주던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또 가격도 합리적으로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경쟁사들이 좀 많아지고 이제 알뜰폰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 간에 다양한 요금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특히나 MZ 세대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 어필이 된 것 같고 그 고객들이 MZ 세대의 어필이 된 부분이 결국에는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친구, 주변의 친척들까지도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좀 한 뭐 200~300만 정도 수준이었던 알뜰폰 고객들이 결국에는 현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1000만까지 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3G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시리즈였다가 LTE로 변경 거의 대부분이 LTE입니다. 됐네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이미지 게시물들을 주로 볼 때는 3G로 충분했지만 요즘은 동영상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3G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LTE로 다 넘어왔었군요. 예, 그 그렇습니다. 정도면 진짜 괜찮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LTE를 넘어 5G도 이제 조금은 이제 알뜰폰에 물론 이동사의 5G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 점유율이 없긴 하지만 네. 조금씩 영역을 좀 이렇게 넓혀 가려고 이제 업계에서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MZ 세대들은 집이나 뭐 이런 곳에서 어디 공간에 갔을 때는 와이파이로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오, 좋네요. 자, 모요 이현민 매니저님. 제가 여기 하나 더 더하자면은 어떤 기존 통신 3사의 비싼 요금제가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5G가 빠른 건 좋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잘 터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었고요. 맞아요. 5G인데 왜 느리지? 약간 이런 맞습니다. 생각 맨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5G를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안 그래도 드는데 요금도 이제 89,000원이나 하니까 최소. 그래서 무제한을 쓰려면 기존 LTE에서는 69,000원짜리를 쓰다가 이제 89,000원짜리를 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부담이 된 거고 이 와중에 이런 알뜰폰 통신사 헬로모바일도 그렇고 프리텔레콤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해주시면서 이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5G를 쓰는 것보다 그냥 LTE를 쓰면서 알뜰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 것 같고요. 뭐 대도서관님 같은 좋은 유튜버분들이 많이 이런 알뜰폰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깨닫게 된 계기가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IT 유튜버분들이 알뜰폰 관련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또 이거 합리적이다, 추천한다 이러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저도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요. 저도 3G만 되는 줄 알고선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때 당장 아들 거부터 좀 바꿔줘야겠어요. 아들. 아니 우리 아들 것도 저는 몰라가지고 비싼 걸로긴 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했는데 알뜰폰이 이게 충분히 대안이네요. 근데 사용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선 알뜰폰에 가입을 하는지 너무 신기하고요. 그런 게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고 또 대표적인 가입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알뜰폰들은 어떤 연령층이랑 성별에서 인기가 좀 많나요? 이번에는 모요의 이현민 매니저님부터 가볼까요? 네, 아까 알뜰폰이 1,000만 정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 차량에 들어가는 M2M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용자들을 제외하고 실제 후불 사용자들이 쓰는 건 400만 정도라고 400만, 알고 그래도 있어요. 많네요. 네. 네. 400만이 이제 많으면 많은데 또 전 국민이 쓰는 네. 통신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10% 정도가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알뜰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알뜰폰은 어디서 주로 인지했냐 하면 과거에는 이런 우체국이나 이런 곳에서 노인들 중심으로 좀 인지가 됐다면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아까 유튜버분들께서 뭐 통신 쪽에 있었분도 그렇고 이제 알뜰한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뭐 정가거부나 이런 유튜버분들께서 네. 매월 알뜰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세요. 저도 있어 영상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를 거기에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가 그때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도 되었는데 네. 그런 계기로 알뜰폰을 인식하게 되신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경로로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기존에는 대리점을 방문해야 했다면 사실 MZ 세대들이 싫어하는 게 직접 대면해서 맞아요.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누군가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 네. 이걸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된 환경이 온라인 환경이니까 거기서 가입이 많이 일어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대리점 가서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직접 애플 스토어 가서 구매를 하시고 쿠팡에서 구매하시고 맞아요. 거기에 알뜰폰으로 유심을 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쓰는 게 통신사 대리점을 가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MZ 아이폰 유저분들이 가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요즘 젊은 층들이 신기한 게요. 그 배달도요. 전화로 하는 것도 이제 네, 좀 맞습니다. 꺼려하더라고요. 네. 이걸로 눌러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 아니면 약간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좀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뭐 대리점에 들어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한테는 불편한 행동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바일로 이렇게 쉽게 또 혹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젊은 층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프리텔레콤 이승문 팀장님. 보통 이제 고객들이 알뜰폰을 이제 알게 되는 경위는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네. 이제 업계에 이제 그 알뜰폰 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유입되는 그런 경로가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너무 요금이 너무 저렴하게 나오는데
너도 한번 써보고 엄마도 한번 써보고 아빠도 써보고 온 가족이 우리 알뜰폰을 써보자. 그래서 통신비를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한 명의 고객이 여러 명의 고객들을 이제 유입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크게 보여지는데 그 좋다는 이 지인 추천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입소문. 예, 네. 맞습니다. 프리티의 경우에 온라인의 가입자가 약 90%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우체국을 통한 예전부터 있었던 우체국을 통한 가입자 또는 이제 유통망. 네. 유통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판매점,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서도 일부가 이제 가입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프리티의 경우는 90% 정도가 온라인으로 가입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90% 중에서 이제 약 60% 정도가 한 60% 정도가 이제 셀프 개통이라고 해서 굳이 뭘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개통해 주거나 그런 불편함 아니면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바로 한 5분, 짧게는 5분, 길어봐야 한 2, 30분 내에서 개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셀프로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프리티의 경우는 이제 그 알뜰폰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 통사 3사를 모두가 다 그 셀프 개통으로 개통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된 부분이 크고요. 이제 연령별로도 봤을 때도 그 나이대가 예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50대, 60대 분들의 노년층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MZ 세대를 포함해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층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이제 가입을 하고 계시고 네. 또 거기다가 성별도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싶을 반반이에요? 정도로 예, 거의 반반으로 현재 그렇게 추세가 완전히 약간 그 비중을 전 국민의 비중을 놓고 보면 10%가 아직 채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4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모수 자체가 굉장히 큰 숫자이기 성인 중에 때문에 10%가 충분히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고르게 현재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와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네요. 저는 이 알뜰폰이라는 약간 이 네이밍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네이밍. 물론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예전에는 노년층 분들이 많이 썼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에서는 좀 다른 이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옛날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SKT 저 어렸을 때는 TTL 요금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약간 좀 젊은 브랜드로 좀 물론 각자는 다 있으시겠지만 이게 좀 어깨에서 같이 뭉쳐서 알뜰폰이라고 하지 말고 RDP 폰이다 뭐 이런 식 RDP 요금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좀 젊은 세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네. 그 알뜰폰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좀 변경하자라고 해서 조금 노력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업계 대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또 그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한번 이제 이름을 한번 공모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알뜰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아직은 없는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너무나도 네. 알뜰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알뜰폰 말고 알뜰 네. 뭐 주유소, 네. 뭐 알뜰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많이 시중에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이라 좀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이름이 아직은 좀 미약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LG 헬로모바일 김지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알뜰폰은 이 통사보다 오프라인 매장 수가 현저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반 로드샵 매장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망 수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통 3사를 다 취급하고 있는 판매점에서는 네. 이제 알뜰폰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대면 영업, 그러니까 대면 채널들이 많이 좀 감소되면서 아마 판매점들, 그러니까 2차 판매점들도 현격하게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인프라가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편의점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요즘 젊은 층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굳이 뭐 다 있을 필요 있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다 모바일로 되는데 그 대신 요소에다가 새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좀 합작해서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 하나 딱 가로수길 딱 청담 딱 이렇게 이런 요소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뭔가 딱 들어가면은 젊은 층들이 좀 쉴 수 있고 거기 가서 좀 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게 뭐 이거 저 보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알뜰폰이라는 네. 이름이 청담동이랑 잘 어울리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도 공략해야 됩니다. 사실, 젊은 근데 층들이 사실 네. 강남 쪽에 그 저희 점유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아 낮아요? 네. 아 이럴 때일수록 그럼 좀 강하게 좀 강남에다 딱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강남에 네. 세련되게 만들면 옵니다. 먼저 프리티에서 먼저 하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프리티랑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합작해서 하세요. 세 개 다 할게. 먼저 해보시고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일단 헬로 모바일은 좀 네.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편의점 그리고 또 온라인 직영 샵이라고 해서 다이렉트몰을 좀 운영하고 있는 대표 채널이 있는데요. 헬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전통적으로 역사가 좀 길다 보니까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이 안에서 이제 다이렉트몰 같은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이제 번개 배송 그리고 1시간 내에 번개 상담 그리고 또 5분 이내에 셀프 개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 인식에는 확실히 좀 각인을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편의스 제공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 대한 어떤 알뜰폰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또 신속하고 간편하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헬로 모바일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 알뜰폰을 홍보했던 것 네, 같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그때가 초창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커졌고 또 젊은 층들한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뭐 그들의 마음속에 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자리 잡았네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때 동영상을 찍으셨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초기 진입 단계여서 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실상 직영몰이라든가 온라인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사실 이제 다이렉트몰 중심으로 뭐 자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알뜰폰 여러 사업자들이 이제 개편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또 그 안에서 투자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또 여러 오픈마켓까지 진출을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고객과 대면할 수 있고 접점을 좀 많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편의점이 한 15,000곳 정도 오, 가까이 많네요. 예, 네. 편의점 매장에 진출을 해서 집 앞에서 이제 삼각김밥 사듯이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아, 유심을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군요. 네, 거치대 형식으로 다 돼 있고요. 거기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바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실제 또 저희 헬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녀 한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본 결과 알뜰폰 유심에 대한 인지 경로를 묻는 이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11%가 편의점을 선택하기도 저 편의점에서 예, 정말 많이 만나네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알뜰폰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가입 연령층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고 또 합리성을 따지는 2040 세대들에 대한 네. 가입 비중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2040에 대한 연령대 비중이 10명 중에서 6명 수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10대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대가 벌써 2배나 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알게 되니까 지금 아들 거를 바로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 팍 들었어요, 정말. 저희 아들이 12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 뭐 동영상 많이 보니까 이거 뭐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뜰폰으로 해도 충분히 LTE로 다 할 수 있구나 이걸 아니까 저도 바꾸고 싶네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알뜰폰이 이게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의심하는 게 있어요. 약간 의심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존 통신 서비스보다 뭔가 좀 품질이 덜할 것이다. 전화 통화를 하면은 음질이 좀 굉장히 저해될 것이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대표적인 오해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무엇이 또 지금과 같은 알뜰폰에 대한 오해를 낳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엔 프리텔레콤의 이승문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그 이동통신사와 비교해서 음성 통화와 데이터의 품질이 일단 떨어질 거다. 네, 뭐 느릴 것 같은 느낌. 느리고 잘 안 들리고 네. 뭐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많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알뜰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알뜰폰이라고 하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예전에는 똑같은 알뜰폰이지만 예전에는 싸다, 저렴하다, 뭔가
그 되게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한 느낌이 또 예, 많았었죠. 예전에는 네.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알뜰폰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싼 데다가 싼 이유가 망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빌려 임대해주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똑같은 상품이라도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할인점에서 사는 거랑 맞아요. 뭐 슈퍼마켓 사는 거랑 같은 상품이지만 뭔가 좀 다를 거다라고 품질이 다를 거라는 예, 그런 이상한 이- 의심이 있죠. 예,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와 대변했을 때 현재의 오해가 이제 그런 저변에서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망이 뭐 그럼 똑같으니까 뭐 음질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서비스를 임대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이동통신사에서 훨씬 더 어렵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또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 알뜰폰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훨씬 더 어려운 거고 그게 그렇기 돈이 더 때문에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알뜰폰 회사분들은 30초마다 한 번씩만 끊기게 할게요. 이게 돈이 더 예, 들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오해들이 이제 그렇게 쌓여 왔었던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현재 상황은 그 처음 말씀드렸던 알뜰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좀 네거티브하고 그냥 저렴하고 싸고 이런 거에서 지금은 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네.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합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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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합리폰. 약간 Z 세대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올드한 너무 좀 올드하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합리폰.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합리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LG 헬로비전 김재수 팀장님. 네, 저희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망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이게 이제 이통 3사망이 구축해 놓은 걸 저희가 대가를 내고서 사실상 망을 임대해서 쓰는 사업자다 보니까 네. 사실상 그런 인식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부활을 시킨다든가 알뜰폰 어떤 그 고객층을 뭐 오히려 더 리소스를 투입시켜서 네. 멈추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초창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안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시기가 되고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알뜰폰에 대한 본인 인증이 안 되는 데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예, 있고요. 또 지금 패스나 뭐 네. 이런 어떤 인증 절차도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또 같이 맞아요. 요즘 뭐 안심 패스 이런 것도 예. 좀 간단하니까요. 예, 구분 없이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상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각 사업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시키는데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뜰폰이 이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편의점에서 유심을 샀어요. 그걸 쓸 수는 없죠. 그게 왜냐면은 개통을 해야 되니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외국 나가가지고 유심 이렇게 넣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네. 되게 좋네요.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그 선불과 후불 사업자가 있는데요. 지금 프리티는 이제 선불도 하시고 후불도 같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불망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후불 알뜰폰으로 또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추세이기도 합니다. 굳이 뭐 선불폰을 쓸 이유가 없네요. 알뜰폰 이 가격과 뭐 이 음질과 이 서비스면 네 훌륭합니다. 우리 모요의 이현민 매니저님. 네, 그 알뜰폰 오해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폰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하세요. 알뜰폰이 폰인 줄 아는 거죠. 맞아, 옛날에 맞아. 그런 뭔가 그 투지폰이라고 하나요? 그런 피처폰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이유는 사실 기존의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네. 폰을 사시면서 그 요금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요금제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큰 오해인 것 같고 또 알뜰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통신사를 해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냐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알뜰폰에 번호 이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번호를 그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새 통신사로 내가 쓰던 번호를. 네. 근데 이 번호를 마치 바꾼다라는 느낌으로 해석도 돼서 오해를 하시는데 네.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에서 새로운 알뜰폰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신청을 하시면
기존 통신사는 먼저 끊어지고요. 네. 새로운 알뜰폰 통신사로 이동이 돼서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번호를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네. 또 그걸 먼저 기존 통신사를 먼저 끊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신청하셔서 개통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런 오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알뜰폰 하면 왠지 기능이 떨어지는 핸드폰으로 사용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금제만 알뜰폰 요금제를 써서 더 저렴하게 또 하지만 똑같은 서비스로 이거 뭐 즐기실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좋네. 알뜰폰이 아니라 뭐 알뜰 요금제,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네. 합리 요금제가 맞아요.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오해가 이제 부가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맞아요. 뭐 컬러링이라든지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통화중 대기 제일 많이 쓰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객센터 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울 뿐이지 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해가 이제 약정이 기존의 통신사를 쓰실 때 원래부터 있다 보니까 약정이 있을 거다라는 오해도 하시는데 네. 알뜰폰 지금은 약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고객분들이 제가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 때나 해지해도 되나요? 뭔가 미안한데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약정이 없어서 원하시면 정말 다른 통신사로 또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진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런 서비스네요. 우리가 끊고 싶을 때 딱 끊고 쿨하게 갔다가 다시 오고 싶을 때 또 오고 이래도 된다. 이런 거죠. 되게 좋네요. 예, 합리적이네요, 정말로. 이게 듣다 보니까 정말 합리적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뭐 때문에 오해가 있었나라고 생각해봤더니 실제로 알뜰폰이라는 걸 기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뭔가 기능이 떨어지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핵심이네요, 정말. 이게 이제 알뜰폰이라고 하는 거가 고객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네. 우체국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물론 저기 LG 헬로에서 런칭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일반적으로 고객들 층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우체국이었는데 우체국에서는 요금제도 팔지만 단말기도 같이 팔았거든요. 투지폰 네. 위주로 보통 이제 한 업체당 3-4개의 그 단말기를 구비해 놓고 그러니까 한 7, 8개 정도 되는 회사니까 거의 한 20-30개 정도에 되는 폰을 갖다 놓고 그리고 요금제를 같이 갖다 놓으니까 네. 알뜰폰 하면은 당연히 이제 폰이 먼저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그 당시로는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네. 노년층 분들이 그렇죠. 타겟이었고 했기 예. 때문에 그게 당연한 서비스였는데 요즘은 또 젊은 층으로 가니까 이 부분을 빨리 오해를 풀어야 예, 맞습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저도 하긴 예전에 우체국에 한번 갔다가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본 것 같아요. 이거 핸드폰이 이렇게 놔져 있었던 것들. 예. 그런 거구나. 이제 또 하나의 오해가 이렇게 핸드폰을 맨 처음에 켤 때 네. 5G라고 여기 뜨는 단말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뜰폰은 LTE로 쓸 수가 없느냐, 내 폰은 5G인데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5G도 되고 LTE도 되기 때문에 알뜰폰 LTE 요금제도 쓰실 수가 있고 꼭 비싼 알뜰폰 5G 요금제를 안 쓰셔도 LTE 요금제를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긴 5G가 모든 곳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곳에서는 LTE로 제 것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LTE나 5G나 다 쓸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으니까 소록소록 궁금한 게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회선을 빌려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싸게 주시는 거죠? 일단은 그 알뜰폰 사업자는 네. 매 연마다 정부에 주관해서 SKT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 협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망에 대한 대가를 협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망에 대한 이용 대가가 실질적으로 이미 LTE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설비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망 대가가 매 연마다 인하가 되고 있고요. 네. 아직 5G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구축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망에 대한 이용 대가가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상품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제 유심 상품, 그러니까는 상품에 대한 요금제 가치가 대부분 원가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 많은 가입자들을 모아서 매 연마다 디스카운팅 되는 그 망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문을 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약간 공구 같은 개념이기도 하네요. 예, 그 망을 공구에서 쓴다라는 느낌으로 아 그럼 이게 당연하네요. 당연히 이게 할인될 수밖에 없고 또 LTE 같은 경우는 정말 인프라 구축도 끝났고 와 그렇군요. 다른 두 분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 어쨌든 저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구매를 하는 양 자체가 일단 소매로가 아니라 도매 대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도매 대가로 계약을 협정을 맺어서 이제 가격을 좀 인하를 시키는 부분 거기에 이제 매년 이제 LG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매년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고시를 통해서 가격 인하를 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부분만큼은 결국에 이제 고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조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뭐 정보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SK텔레콤이 의무 협상 대상자로서 정부와 매년마다 이제 협상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LTE에 대한 망 대가를 좀 더 인하를 시키고자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이동통신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네. 통신비로 내는 비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왔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좀 그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통신비는 너무 당연하게 내야 되는 약간 뭐 세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하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도 좀 정책들을 보면 좀 보이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모요에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전문가들 말씀 잘 들었고 궁금한 게 생긴 건 네. SKT랑 협상을 하면 LG나 KT는 그거를 맞춰서 따라가는 건가요? 대부분 SKT가 먼저 협상을 하게 되면 네. SK 대비해서 KT나 LG U+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할인폭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군요. 네. 최근에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알트폰 사업자들이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피울일 수 있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그 LG U+에서 네. LG 헬로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수를 하는 조건 중에 좀 고객들한테 뭔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넓히자. 좀 방안을 마련해봐라라고 이제 좀 정부에서 좀 압박을 좀 했고 네. 이제 LG U+에서 그래서 원래는 LG U+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KT와 같이 의무 협상 대상자가 아닌데 네. 3년 동안은 어떤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하기 위한 어떤 협상 대상자, 의무 협상 대상자인 것처럼 3년 동안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줬고 네. 그게 결국엔 알트폰 사업자들한테 좀 혜택이 좀 왔고 그게 결국엔 지금 현재 고객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이게 외람되지만 제가 이 만약에 지금은 400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물론 다양하게 하면은 1000만이지만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거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면 너무 할인해 주는 거 아니야? 다 좀 이제는 좀 슬슬 올려야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되진 않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 SK텔레콤이 의무 협상 대상자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많이 이제 인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최근 와서의 분위기는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 맞아요. 이제 우리도 진짜 좀 팔아야죠. 네. 이렇게 되는군요. 우리도 이제 진짜 원가다. 네. 이런 이제 뭐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 이제 회수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정도 선까지 현재 왔다. 이제 그만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피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재 수준에서 더 많이 내려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군요. 이제 MNO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도 결국에는 그 충분히 이제 알트폰 사업자들한테 고객이 많이 넘어갔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뭐 더 좋은 서비스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차별점을 주겠죠. 네. 재밌네요.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는 것도 되게 놀랍네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신 분이 대단하네요. 자, 이번에는 알뜰폰을 사용할 때 정말 꿀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알뜰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 이것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뭐 편의성 측면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더 편하더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모요의 이현민 매니저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뜰폰으로 이동하실 때 기존의 결합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알뜰폰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고민하시게 되시는데, 알뜰폰도 그 인터넷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뜰폰과 인터넷 결합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그 LGU 플러스는 이제 최근에 프로모션도 해서 인터넷과 알뜰폰을 결합하게 되면 알뜰폰 요금을 안 그래도 저렴한 걸 11,000원을 또 깎아줘요. 진짜요? 그래서 거의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점이 네. 그 알뜰폰의 또 꿀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집에서 인터넷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통신 요금비도 줄어들고 네, 인터넷 맞습니다. 비용도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LG는 도대체 뭘로 돈을 먹었나요? 네. 아니 이게 계속 깎아주시면 남는 게 있을지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되네요. 네, 또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요즘 또 재택근무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알뜰폰 이제 폰으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집에 인터넷도 설치하고 고민하시는데, 뭐 SK, KT를 쓰시던 분들이라던가 아예 인터넷을 쓴 적이 없던 분들은 LG 인터넷 가입하시면 네. 제가 LG를 파는 것 같긴 LG 를 많이 한데 좀 혜택이 실제로 쓰시네요. 좋아서 네. 가입하시면 정말 많은 혜택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들 뭔가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인터넷 가입하면 막 사은품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TV도 주시고 뭐 자전거도 주시고 네. 뭐 이러잖아요. 뭐 네. 상품권도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꿀팁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네요. 자, 프리텔레콤의 이승문 팀장님.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사실 어떤 사은품이나 이런 거보다 요금제 자체에 대한 할인을 최대한으로 많이 고객들한테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뜰폰을 아시고 또 프리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는 고객들은 프리티가 타사보다 요금제가 좀 많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와중에 보통 이제 요즘에 최근에 고객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거의 대부분 다 실생활에 이제 많이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사용한다, 데이터를 좀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무조건 무제한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제한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결합되는 이제 제휴 카드가 보통 몇십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이제 할인을 해주는 어떤 카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네. 그거는 거의 다 지금 현재 모든 이동통신사, 알뜰폰 회사들도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뜰폰을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 특히나 이제 10,000원 미만의 어떤 요금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한 달에?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 좀 더 추가적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 프리티가 제휴하고 있는 롯데카드가 있는데 롯데카드는 이제 전월 실적과는 무관하게 그냥 통신비를 롯데카드에 연결만 시켜 놓으면 전월달에 통신비만, 예를 들어 통신비가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만 내기만 하면 거기에서 5,500원이 무조건 할인이 됩니다. 12개월간 무조건 5,500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롯데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5,500원짜리 요금제다. 근데 거기에 롯데카드를 붙였다? 그러면 12개월 동안 요금은 0원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돈을 버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알뜰폰이 인기를 얻으면서 업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경쟁도 치열해졌을 것 같은데 그 각사의 강점 및 또 주요 수익화 전략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누구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헬로비전부터 갈까요? 네. 저희 헬로모바일은 통신 주권을 소비자한테 돌려주자라는 철학 하에 지금 고객 편의 관점이라든가 상품 그리고 유통 서비스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반 하에서 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희는 LTE 무제한 요금제인 이제 33 유심 요금제를 비롯해서 모바일 헤비 유저 인 상품이 월 10,000원에서 30,000원대 데이터 걱정 없는 유심을 좀 출시하고 있고요. 네. 또 통신비 다이어트를 위해서 월 28,000원대 초저가 유심, 그러니까 2,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의 초저가 유심을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5G 유심 요금제도 매월마다 좀 출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재작년에 한번 선풍적 좀 인기가 있었던 블랙베리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단말을 소싱해서 독자적인 차별화 마켓을 좀 더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모토로라 측하고 네. 제휴를 통해서 올 상반기 내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고객님들께 좀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확실히 블랙베리나 뭐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많이는 안 쓴다고 하지만 뭔가 특이한 걸 고르는 또 젊은 취향들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프리텔레콤의 이승문 팀장님. 네. 저희 프리텔레콤의 경우는 LG 헬로비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와는 조금 다른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네임이나 브랜드 평판이 많이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휴를 하는데 약간의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고객층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일단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네. 알뜰폰을 사용하는 특히나 이제 알뜰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고객층이 예전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층이었는데 무제한 요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고객층이 하나가 크게 있었고 여기에 이제 시작은 이제 LG 헬로비전에서 이제 시작한 33,000원짜리 네. 삼성 요금제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섰고 그리고 이 중간은 빠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 2-3기가도 채 사용하지 않는 초저가로 사용하시는 고객층 이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 있죠. 와이파이만 접속해서 예, 사용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거든요. 예.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 무제한 계열 쪽에 있는 고객층을 두드리자니 이제 LG 헬로를 포함한 이제 메이저 자회사들의 이제 어떤 이제 방어가 워낙 탄탄한 상황이었고 네. 2-3기가 밑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에는 마진이 이제 너무 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제공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좀 마케팅 전략팀을 맡고 나서 좀 바라본 시장이 중저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 한 2만 원 미만, 2만 원 미만이면서 제공량은 거의 무제한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제가 좀 필요했고 또 작게는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사이면서 지금 현재 2-3기가가 아니라 한 6-7기가 그리고 음성도 한 2-30분이 아니라 100분, 200분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좀 개척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는 3사망을 통해서 약 한 80개의 요금제를 1년 동안 80개 요금제를 이제 만들어서 라인업을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구축을 했고 그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런칭을 했더니 이제 2-3기가를 쓰면서 한 5,000원 사용하시던 분들이 똑같이 6,000원에 그 2배에서 3배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고객층이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저가만 사용하시던 분들을 중저가 이상으로 좀 끌고 오는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네.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물론 한 고객당 유치했었던 어떤 마진이 예전보다는 떨어진 건 분명하지만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소위 이제 박리담회를 통해서 총 규모의 수익을 어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수익을 좀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세컨폰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요즘 솔직히 세컨폰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요즘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있다 보니까 이 폰은 뭐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은데 이쪽에 뭐 통화 녹음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돼가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폰을 2개 쓰는데 또 2개를 또 동시에 다 통신비를 다 내자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전화 통화만 하고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쪽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 세컨폰을 좀 많이 노려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워라벨 네. 시대가 좀 더 오면서 일하고 자기 생활의 중립 맞아요. 때문에 폰을 2개로 네. 이제 이원화시켜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모유의 이현미 매니저님. 모유는 믿을 수 있는 통신 서비스 그리고 쉽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고자 하는데요. 사실 알뜰폰 사업자분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는 또 폰을 사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테크노마트 이런 데 들어가서 저 폰 사러 왔다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시고 계산기 딱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수락을 하면은 ATM 가서 현금 뽑아서 드리고 이런 어떤 음지화된 시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법이 이런 상황을 만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유는 어떤 사람은 협상을 잘해서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어떤 사람은 조금 호갱 당하기 쉬운 착한 사람이라서 싸게 못 사는 상황을 좀 없애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것도 브랜드 파워가 다소 있는 헬로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지만 브랜드 파워가 좀 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비도 없고 고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에서 모든 알뜰폰 통신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였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요금제만 바꾸는 니즈가 아니라 폰을 같이 바꾸고 싶은 니즈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급제 폰을 파는 모든 판매처, 뭐 애플스토어, 쿠팡, G마켓 이런 데를 한눈에 비교해서 자급제 단말기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폰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요금제를 싸게 가입할 수 있는지,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뜰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싸게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절대로. 이 합리적이라는 게 싸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품질도 좋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을 쓰시고 싶은 분들이 정말 모유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대리점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기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가 그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모유는 이렇게 MZ 세대들에게 통신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 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지금은 알뜰폰만 모유가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고폰도 있을 수 있고 뭐 인터넷이나 TV, 뭐 다른 그 가전제품을 구독할 때 이럴 때 모유가 앞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선도 끝났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새 정부한테 좀 뭐 이런 정부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알뜰폰 시장 확대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국민들도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분명히 좋은 거니까요. 네, 우리 아무래도 좀 제일 역할이 큰 헬로비전의 우리 김지수 팀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알뜰폰 천만 시대를 좀 넘어서면서 네. 고객들에 대한 소비자층의 다양한 욕구가 더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도 많이 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좀 아쉬운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쉽다라고 하면 좀 반감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일단 계층 간의 요금제를 좀 더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고령층과 또 혹은 복지 할인을 받고 계신 분과 또 이제 저연령층과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도매 대가가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좋네요. 예, 그런 부분들 안에서도 저희가 같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작년도 상반기부터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사실상 국내에는 삼성전자 말고서는 저희가 아이폰과 또 삼성 이 두 가지 선택권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산의 이제 외산 단말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이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많은 고객들에 대한 니즈나 수요를 좀 더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진짜 계층 간에 나눠서 뭔가 또 복지 정책으로 겸해서 좀 더 할인 요금을 주는 거는 훨씬 좋네요. 진짜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자, 두 분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었던 도매 대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하를 해주셔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파 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파 사용료는 지금 현재 중소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나온 것 자체가 알뜰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뭔가 이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되고 또
또 모요와 같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알뜰폰 시장이 좀 뭔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제 좀 이제 태동을 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전파 사용료가 만약에 부과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좀 중소사업자들은 다시 이제 또 옛날처럼 고객에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요금 할인이라든지 요금에 있어서 좀 경쟁력 있는 요금을 낸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 기왕에 이렇게 좀 크게 살려 놓으셨으면 좀 전파 사용료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셔서 조금 더 유예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할인을 좀 해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이게 통신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전파 사용료를 또 따로 내야 되는구나. 아. 우리 모요의 이현민 매니저님. 저희가 이 알뜰폰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알뜰폰이라는 게 이제 정말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 플레이어분들께서 정말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제가 생각을 해본 건 두 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술이라고 하면 이 IT 서비스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이데이터를 금융에서 한 것처럼 통신에서도 좀 더 활성화해보면 어떨까였는데요. 예를 들면요? 먼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중소사업자, 사실 두 사업자분들은 이 업계에서도 규모가 있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중소사업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알뜰폰 회사들을 만나보면 뭔가 사이트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IT 서비스 회사에 다녔던 멤버들로 이루어지는 회사인데요. 네. 그래서 그 알뜰폰 사업자분들을 도와서 가입 과정이나 개통 과정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시도들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100명이 들어와서 10명, 20명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그 가입 과정의 단계가 좀 복잡하거나 에러가 나서 이탈하는 상황을 저희가 같이 한 뭐 간편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50%까지 올려보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뭐 정부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업체와 함께 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종로든 용산구든 갈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마이데이터는 금융 쪽에서 금융 정보의 주권을 고객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됐고 네. 이제 토스나 이런 앱에서 내가 어떤 금융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근데 통신도 마이데이터 삽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정보가 한 달에 내는 요금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월에 매년 어느 정도의 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썼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어떤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 왔고 나는 누구랑 결합이 돼 있고 뭐 약정이 얼마가 있어서 위약금은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객이 좀 쉽게 조회할 수 있다면 고객들이 알뜰폰이든 아니면 프리미엄이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통신 쪽에서도 마이데이터를 좀 더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새 회사에게 저희가 약간의 뭐 PR 겸 좋은 서비스들을 홍보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 헬로비전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LG 헬로비전은 그동안 LTE 반값 유심, 업계 최초 알뜰폰 직영샵 론칭, 5분 셀프 개통 등 알뜰폰 업계 내에서 톡톡 튀는 서비스들을 진짜 정말 선도하셨어요. 그 LG 헬로비전의 사업 철학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특화 서비스나 혜택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로모바일은 통신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라는 사업 철학 토대로 알뜰폰 1000만 시대를 맞아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리적인 요금 혜택으로는 통신 소비자의 가성비 니즈를 충족했다라면은 이제는 앞으로 트렌디한 이제 10대, 20대를 타겟팅한 가심비 상품의 중심을 충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래 통신 시장을 주도해 나갈 1020 세대들에게 좀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5G 요금제에 대한 단말 라인업 그리고 유심 라인업에 대한 다양화를 좀 시도를 할 계획이고
특히나 단말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플래그십이거나 아니면 5G의 외산 단말이거나 그리고 또 중고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저희가 좀 더 내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산 단말에 대한 도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접점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오픈마켓 그리고 중고폰 몰 그리고 또 여러 제휴처들과 콜라보를 이루어서 고객들이 실생활 중심에서도 생활 밀착형 채널들로 저희가 좀 더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좋네요. 예, 특히나 이제 다이렉트 몰 내에 이제 셀프 개통이라는 고객의 간편하고 편의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좀 더 한층 고객들한테 간편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중고폰 요즘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핸드폰을 뭐 때리면 때리면 바꾸잖아요. 이게 뭐가 못 쓰게 돼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마켓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뜰폰을 또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프리티가 일반적인 알뜰폰 업체들과는 달리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모두 이용한 서비스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온라인 가입 채널을 다양화해서 매달 소비자 유입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같은 전략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통신 3사망을 다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사망을 다 이용하는 회사들은 몇 개가 있는데 저희 프리티처럼 3사망을 다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사망이 셀프 개통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준 상태라서 고객들한테 일단 편의성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온라인 가입 채널을 다양화를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무제한 요금제 계열과 저가 요금제 계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저가 시장, 이렇게 저가에 있는 시장에서의 사용하는 고객들을 중저가로 좀 끌어 모아서 우리의 어떤 판매 매출액도 좀 늘리고 고객들이 좀 사용량도 좀 늘리게끔 유도를 함으로써 원래 이제 2, 3천 원만 내거나 3, 4천만 내던 고객을 6천 원, 7천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대신에 사용량을 제공량을 훨씬 더 2배, 3배 제공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택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고객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LG U+와 KT가 좀 주력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LG U+를 좀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KT를 시작을 했었고, SKT를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SKT 망은 SK텔레콤에서는 알뜰폰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그냥 뜨뜻미지근했었거든요. 옛날에는. LG U+와 KT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고, SKT는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LG U+를 통해서 저희 프리티가 이제 고객 수를 점차 늘려가는 것을 보고 또 KT를 통해서도 또 점차 고객 수를 늘려가는 걸 보고 SKT에서 뭔가 우리 것도 조금 더 늘려 볼 수 있겠니? 이제 이런 제안을 이제 하나씩 적극적이 됐군요. 조금씩 이제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한 달에 한 200건, 300건 정도의 가입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8,000명, 7,000명, 8,000명의 가입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든 조직이든 어떤 위치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걸 또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SKT에서도 이제 프리티를 통해서 가입자가 좀 늘어난 게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고 나니까 이걸 다시 예전처럼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협업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에는 고객들한테 요금 할인이라든지 어떤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통사 3사가 제공하는 저희 쪽에 제공해주는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또 고객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SKT 입장에서도 요즘 커뮤니티에서 젊은 층들이 알뜰폰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꿀팁이라고 소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지 똑똑한 거구나 네. 이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런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모여낸 사업 모델 자체가 좀 굉장히 흥미로워요. 수십 개의 알뜰폰 사업자들 요금제를 한 곳에서 모아서 소개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사이트에 또 잘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덕분에 최근 카카오벤처스에서 10억 원 투자 유치까지 하셨다는데 대단합니다. 어떤 계기로 현재 모여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모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통신 요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큰 그런 돈 없는 대학생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이제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핸드폰 대리점만 갔다 오면은 3년 약정에 막 10만 원 넘게 요금 나오고 맞아요. 근데 폰 케이스 예쁜 거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깨달음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폰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사실 네, 알아요. 거기에 있는 은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현아는 가수 현아가 아니라 네. 현금 완납을 의미하고 현금 만납이 현아예요. 네, 네. 저 처음 들었네요. 그건. 그리고 뭐 르그는 LG U+고 그렇죠. 르그는 LG죠. 네. 네, 뭐 버니는 번호 이동이고 이런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이런 걸 좀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보조금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녹이는 것 자체가 저희가 불법을 어떻게 보면 더 유도하는 행동이라 생각을 해서 못했었고요. 근데 알뜰폰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정말 착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뜰폰이 전혀 나쁜 게 아닌데 나는 왜 이걸 안 좋다고 생각했을까? 이걸 이렇게 알기가 어렵지? 이걸 조금만 알기 쉽게 가입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더 가입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좀 더 통신 정보를 변경하거나 가입할 때 그걸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주고 여기저기 다 발품 파는 게 아니라 한눈에 파악해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정말 알뜰폰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예전에도 잠깐 알았었지만 그때만 잠깐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정말 좀 잠깐 잊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낀 건 저도 알뜰폰으로 한번 바꿔야겠다. 지금 너무 많이 내고 있었구나. 제가 거의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내니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저도 비싸다고 느끼는데 학생들이나 혹은 뭐 20대 초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어요. 이게 안 쓸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알뜰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로 합리적인 소비하시는 분들, 또 알뜰폰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뭔지 몰랐는데 이거 궁금해서 한번 살짝 들어봤다 이런 분들한테 꿀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분명히 본인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지금 바꿔야 되겠고 저희 아들도 빨리 바꿔줘야겠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3월 테크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높은 통신비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도 믿고요. 그리고 저희는 4월에 보다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서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